트럭이 마서린을 삼키려는 찰나 오장미가 도로 위로 뛰어들면서 머릿속에 스친 건 살려야 한다가 아니라 채화영, 이번엔 내가 너를 끝까지 문다였는데요. 이 마음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여러분도 곧 느끼게 됩니다. 오장미는 신호가 바뀌자마자 달려들었고 발끝이 젖은 아스팔트를 박차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마서린은 오장미로 변장한 상태였고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 눈에는 그저 위험한 여자 한 명이 건널목을 건너는 걸로 보였죠. 그런데 트럭은 브레이크를 밟는 척도 안 하고 오히려 더 속도를 올렸습니다. 그게 너무 노골적이어서요. 사고가 아니라 누군가가 방향을 정해놓은 폭력이었어요. 오장미는 마서린의 팔을 잡아채며 옆으로 던지듯 끌어냈고 두 사람은 인도 쪽으로 굴러떨어졌는데요. 트럭은 바로 옆을 스치며 지나가다가 범퍼 모서리가 오장미 옆구리를 강하게 쳤습니다. 오장미는 숨이 턱 막혔고 따끔한 통증이 아니라 속이 쩍 갈라지는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마서린이 제일 먼저 오장미를 붙잡았어요. 언니 괜찮아? 마서린은 입술이 떨렸는데요. 오장미는 이를 악물고 웃으려 했어요. 나 괜찮아. 너부터 너 괜찮냐고. 말은 그렇게 했지만 오장미의 손바닥에는 피가 묻었습니다. 피가 5단에서 번지기 시작하니까 마서린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죠. 마서린은 바로 119를 누르려 했는데 오장미가 손목을 잡아막았습니다. 안 돼, 기록 남아. 채화영이 찾을 수 있어. 마서린이 멈칫했습니다. 오장미가 채화영 이름을 말하는 순간 마서린도 딱 깨달았거든요. 지금 이 상황에서 병원 기록은 곧 추적의 지도고 그 지도는 채화영과 이강혁이 제일 잘 읽는다는 거요. 마서린은 손이 떨렸지만 잠깐 숨을 고르고 강백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강백호는 한 번에 받았고요. 강 변호사님, 지금 언니가 다쳤어요. 트럭이. 강백호 목소리가 바로 달라졌습니다. 어디에요? 그대로 있어요. 제가 갑니다. 강백호는 10분도 안 돼 도착했는데요. 차에서 내리자마자 오장미를 보는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훈남 변호사 해피바이러스 같은 사람이지만 오장미가 피 흘리는 모습을 보는 순간만큼은 웃음이 사라졌어요. 강백호는 짧게 말했습니다. 차에 타요. 제가 아는 곳으로 가요. 기록 안 남는 개인 병원. 마서린은 따라 타려 했지만 오장미가 고개를 저었어요. 설인아, 너는 집으로 가. 너 없는 거 들키면 그 여자가 더 미쳐. 마서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살면서 처음 느끼는 엄마의 손길이 정숙희에게서 왔는데 그 엄마를 훔쳐간 사람이 채화영이라는 사실이 더 잔인하게 느껴졌거든요. 마서린은 오장미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언니 약속해. 살아. 나 혼자 못해. 오장미는 힘겹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강백호 차가 출발했습니다. 마서린은 그 뒷모습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어요. 채화영, 이번엔 진짜 끝내야 해. 그 감정은 단순 복수가 아니라 빼앗긴 인생을 되찾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그런데 트럭 운전자는 이미 다른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실장님, 직접은 못 쳤습니다. 대신 옆에서 누가 뛰어들어서 피가 났습니다. 이강혁은 잠시 말을 멈추었어요. 타겟이 오장미였는데 피가 난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히 확인이 안 된다는 보고. 이강혁은 속으로 욕을 삼켰습니다. 계획이 흐트러지면 대표는 더 잔인해지거든요. 이강혁은 채화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표님, 트럭 건 보고 드립니다. 직접 충돌은 아니었지만 부상자가 나온 걸로 보입니다. 채화영은 잠깐 침묵하다가 낮게 물었습니다. 죽었어? 이 질문 하나가 채화영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줬는데요. 걱정이 아니라 확인, 그리고 다음 수를 위한 체크였습니다. 이강혁은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확인 중입니다. 병원 기록이 없어서 누군가가 숨기는 것 같습니다.
최화영은 숨을 길게 내쉬며 말했습니다. 찾아. 그리고 살아있으면 다시 움직여. 최화영은 이때도 몰랐습니다. 트럭이 노린 건 오장미가 아니라 오장미로 변장한 마서린이었다는 걸요. 즉 최화영은 자기 손으로 자기 딸을 죽일 뻔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이 나중에 최화영의 심리까지 찢어놓게 되는데요. 최화영 같은 사람도 자기 확신이 깨질 때는 흔들립니다. 아주 잠깐이라도요. 강백호가 데려간 병원에서 의사는 오장미 상태를 보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갈비뼈에 금이 갔고 피부 열상도 깊어요. 최소 2주 안정이 필요합니다. 오장미는 아픈 것도 아픈데 눈동자가 계속 흔들렸어요. 마서린이 걱정돼서요. 정숙희가 마서린을 끌어안고 토끼라고 불러주던 장면이 떠올랐거든요. 오장미는 그 장면을 떠올리면 마음 한쪽이 따뜻해지면서도 동시에 시립니다. 엄마가 우리 둘을 같이 안아본 적이 없었는데. 강백호는 오장미 곁에 앉아 낮게 말했습니다. 장미 씨, 지금은 이 상태를 유지해야 해요. 최화영은 장미 씨가 크게 다친 걸로 믿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믿음을 깨면 바로 더 큰 공격이 와요. 오장미는 숨을 고르고 물었습니다. 백호 씨, 트럭 운전자 잡을 수 있어요? 강백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잡아요. 돈 흐름도 받고 연결고리도 있어요. 이번엔 끊어낼 수 있습니다. 강백호는 정의감 넘치는 사람인데요. 그 정의감은 오지랖으로 보일 때도 있지만 지금은 오장미에게 진짜 생명줄이었어요. 오장미는 강백호의 손을 잠깐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진짜. 그런데 이 병원을 아는 사람이 하나 더 늘어버렸습니다. 진홍주였어요. 진홍주는 강백호를 사랑했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거리감뿐이었죠. 그래서 강백호의 행동이 조금만 달라져도 진홍주는 그 이유를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따라가게 됩니다. 따라가서 병원을 확인해 버렸어요. 진홍주는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멈춰 섰습니다. 강백호와 오장미가 나란히 있는 장면이 눈에 박혔거든요. 진홍주는 억지로 웃음을 붙였습니다. 변호사님 여기 계셨네요. 연락이 안 돼서 걱정했어요. 강백호는 당황을 숨기려 했지만 표정이 굳었고요. 홍주 씨 어떻게 여길? 진홍주는 오장미를 잠깐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어쩌다 보니요. 많이 다치셨나 봐요. 빨리 나으세요. 말은 예의였는데 끝이 떨렸습니다. 질투와 상처가 섞인 떨림이었죠. 진홍주가 나가고 오장미는 곧장 강백호를 바라봤습니다. 백호 씨, 홍주 씨가 염산월한테 말하면 끝이에요. 강백호는 바로 판단했습니다. 오늘 안에 옮깁시다. 지금. 바로 이때부터 사람들의 선택이 사건을 굴립니다. 최화영은 칼을 갈고 염산월은 정보를 팔고 진홍주는 사랑과 질투 사이에서 흔들리고 이강혁은 충성과 생존 사이에서 갈라지고 마서리는 재벌 손녀에서 빼앗긴 딸로 각성하고 오장미는 상처를 안고도 끝까지 물고 가는 승부사로 서게 됩니다. 드림호텔 대표실에서 최화영은 불안에 잠기기 시작했는데요. 마대창이 재검사를 결정하면서 결과가 같으면 내가 직접 나서겠다고 못을 박았잖아요. 최화영은 이강혁에게 다시 전화했습니다. 이 실장, 재검사 결과 바꿀 방법 찾아. 이강혁은 잠깐 말문이 막혔습니다. 예전처럼 쉽게 될 일이 아니었거든요. 보안도 강화됐고 감시도 많고요. 그런데 최화영은 그런 현실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최화영은 언제나 방법만 원했어요. 못하면 사람을 바꾸든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강혁은 알아듣습니다. 검사 결과를 조작하는 게 어렵다면 검사 대상 자체를 흔들거나 검사 전후에 사람을 무너뜨리는 방법. 최화영이 자주 쓰는 방식이었죠. 염산월은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염산월은 최화영을 찾아와 소파에 앉아 웃었는데요. 화영아, 나 너 도와줄 수도 있어.
최화영은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대가가 뭔데? 염산월은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톡톡 치며 말했어요. 나도 한 자리. 그리고 나랑 홍주 한 잔. 최화영은 속으로 이를 갈았습니다. 염산월은 허당처럼 보이지만 잔머리는 빠르고 무엇보다 최화영 약점을 잘 물고 늘어지는 사람이거든요. 최화영은 염산월을 떼어놓고 싶어도 지금은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사방에서 줄이 당겨지고 있었으니까요. 마서리는 집으로 돌아와 표정을 싹 바꿨습니다. 최화영 앞에서는 늘 그랬죠. 마서리는 천방지축 금쪽이처럼 행동해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연기할 줄 아는 아이였습니다. 최화영은 마서린을 보며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어제 어디 있었어? 마서리는 일부러 짜증을 섞었습니다. 산책. 왜요? 감시라도 해요? 최화영은 마서린을 뚫어지게 봤는데요. 마서린의 눈빛이 예전과 달라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게 최화영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죠. 최화영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서린이가 이상해. 오장미랑 만나는 걸 막아야 해. 아니 아예 치워야 해. 최화영은 결국 결정을 합니다. 이강혁에게 다시 명령을 내렸죠. 내일 당장 오장미 처리해. 이 말은 단순한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최화영은 말로만 잔인한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움직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마서리는 이미 마대창에게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서리는 할아버지 마대창에게 재검사 결과를 기다리기만 하면 안 된다고 설득했는데요. 마대창은 독재자 같아도 자기 핏줄 앞에서는 마음이 달라지는 사람입니다. 마서린이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할아버지, 최화영은 기다리는 동안 증거도 지우고 사람도 다칠 수 있어요. 마대창은 눈을 가늘게 뜨고 말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사회만 열었겠니? 내 방식이 있다. 마대창은 내부 감사 라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양금순이 예상 밖의 열쇠가 됩니다. 양금순은 늘 뚱한 얼굴로 일만 했죠. 하지만 양금순은 이 집안 금고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서류가 오가는지, 누가 새벽에 어디로 움직이는지 다 보고 살아왔습니다. 양금순은 속으로 늘 생각했어요. 이 집안은 돈이 많아도 사람을 사람으로 안 본다. 양금순의 꿈은 남편과 이혼하고 미국으로 떠나는 것이었고요. 그런데 그 꿈이 현실이 되려면 돈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기회가 필요했습니다. 마대창이 서류를 찾으라 지시한 날, 양금순은 오래된 금고 근처를 정리하며 봤습니다. 최화영이 숨겨둔 물건이 있다는 걸요. 특히 오복길에게서 뺏었다는 휴대전화가 금고에 들어가 있다는 소문을 예전에 들은 적도 있었습니다. 양금순은 그 물건이 세상을 뒤집을 수 있다는 걸 직감했는데요. 이건 누군가의 인생을 살릴 수도 끝낼 수도 있다. 한편 강남봉의 집은 완전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한영자는 강남봉의 침묵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한영자는 강단 있고 정의감도 강하잖아요. 그래서 한영자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여보, 최화영이랑 대체 무슨 일이 있었어? 사진은 왜 숨겨뒀고 왜 30년씩 죄책감을 안고 살아? 강남봉은 멍하니 앉아있다가 결국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여보, 내가 큰 잘못을 했다. 한영자는 눈물이 고이면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바로잡아. 당신 혼자 무너지는 건 몰라도 우리 애들까지 흔들리게는 못해. 강백호는 그 대화를 들으며 마음이 갈라졌습니다. 아버지가 죄인일 수 있다는 현실, 어머니가 그걸 견디고 있다는 현실, 그리고 그 현실이 오장미와 연결돼 있다는 사실. 강백호는 잠깐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지금 말해요. 이강혁이랑 연결돼 있죠? 강남봉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 이름이 나오면 끝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강남봉은 결국 무릎을 꿇듯 앉았는데요. 백호야, 아빠가 그때 침묵했어. 막을 수 있었는데 못 막았어.
한영자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강준호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요. 늘 시크하던 강준호의 표정이 깨졌습니다. 강준호는 장미가 떠올랐고 장미가 겪어온 현실이 떠올랐습니다. 그럼 장미는 그 침묵 때문에 강남봉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쌍둥이들 인생이 바뀌었다. 정숙희 씨가 낳은 아이 중 하나를 채화영이 데려갔어. 강백호의 목 안쪽이 뜨거워졌습니다. 분노가 올라오는데 그 분노의 대상이 아버지이기도 해서 더 괴로웠죠. 강백호는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걸 증언해요. 기록으로 남겨요. 지금이라도. 강남봉은 손이 떨려 펜을 잡지 못했습니다. 내가 서명하면 우리 가족은 그런 두려움이 강남봉을 붙잡았죠. 그런데 한영자가 강남봉 손을 잡고 말했는데요. 여보, 난 당신을 버릴 생각 없어. 하지만 진실은 버리지 마. 이 말이 강남봉을 움직였습니다. 강남봉은 결국 서명합니다. 그 순간 채화영의 가장 큰 약점이 증거가 아니라 강남봉의 양심이라는 게 현실이 되었죠. 증거는 조작할 수 있어도 사람의 고백은 한 번 터지면 회수가 어렵거든요. 채화영은 이상하게도 그 냄새를 맡았습니다. 채화영은 사람의 움직임을 촉으로 읽는 사람이니까요. 채화영은 이강혁에게 지시했습니다. 강남봉, 움직임 확인해. 그리고 오장미는 내일 처리. 이강혁은 대답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대표님은 이제 나도 버릴 거다. 채화영이 진짜로 무서운 이유는 사람을 도구로 쓰고 버리는데 망설임이 없다는 점이니까요. 이강혁은 처음으로 자기 손을 내려다봅니다. 30년 동안 더러워진 손. 오복길, 정숙희, 그리고 이제 오장미까지. 이강혁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어디까지 가는 거지? 이강혁은 채화영을 사랑한다는 감정과 채화영 때문에 사람이 죽는 현실 사이에서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찢어짐이 아주 조용히 선택으로 변해가기 시작했어요. 그 선택이 무엇이든 시간은 무섭게 흘렀습니다. 오장미는 병원을 옮겼고 강백호는 트럭 운전자를 추적하며 돈 흐름을 쥐고 마서리는 마대창의 내부 감사 준비를 돕고 한영자는 강남봉의 증언을 지키려 마음을 다잡고 강준호는 결국 오장미에게 연락합니다. 강준호는 차가운 사람인데요. 오장미 앞에서는 더 차가운 척을 하기도 했죠.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강준호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장미, 너 어디야? 오장미는 웃으려다 숨이 막혀서 기침을 했어요. 준호 씨, 나 안 죽어요. 걱정하지 마요. 강준호는 짧게 말했습니다. 걱정하니까 전화한 거야. 그 말이 오장미를 멈칫하게 만들었습니다. 강준호가 이렇게 노말하게 감정을 내보내는 사람은 아니니까요. 오장미는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나 지금 흔들리면 안 되는데. 하지만 마음은 마음대로 움직이더라고요. 그런데 진홍주의 갈등이 폭발하는 건 바로 이 시점입니다. 진홍주는 염산월에게 병원 위치를 말할지 말지 밤새 흔들렸습니다. 염산월은 계속 속삭였어요. 홍주야, 세상은 착한 애가 이기는 게 아니야. 기회를 잡는 애가 이겨. 진홍주는 눈물이 났습니다. 나는 왜 늘 사랑에서 밀리지? 진홍주는 오장미를 미워하고 싶었지만 동시에 오장미가 피 흘리는 걸 봤던 기억이 자꾸 떠올라 마음이 걸렸습니다. 진홍주는 결국 염산월에게 딱 한마디만 합니다. 엄마, 나 못해. 염산월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못해? 그럼 네가 잃어. 염산월은 딸을 이용해도 죄책감이 적은 사람이었습니다. 욕심이 남 못지 않으니까요. 염산월이 직접 움직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자기 몸이 드러나거든요. 대신 염산월은 채화영에게 슬쩍 찌릅니다. 화영아, 너 오장미 찾고 있지? 너희 실장 요즘 표정이 좀 이상하더라. 채화영은 그 말에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최화영은 사람의 충성도 변화를 제일 싫어합니다. 최화영에게 충성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였거든요. 최화영은 이강혁을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이 실장, 너 나한테 숨기는 거 있니? 이강혁은 표정을 흔들지 않았습니다. 없습니다. 최화영은 웃었는데요. 그 웃음이 오히려 무서웠습니다. 그래. 없으면 좋지. 근데 있으면 너부터 끝이야. 이강혁은 그 말을 듣고 오히려 더 결심합니다. 대표님이 나를 버리기 전에 내가 먼저 길을 바꿔야 한다. 그런데 이강혁은 영웅이 되려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강혁은 살아남으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강혁은 자수 대신 증거 이동을 선택합니다. 자신이 덜 다치면서 최화영이 크게 다치게 만드는 방향. 그 증거가 어디에 있냐고요? 최화영의 금고 오복길액에서 빼앗아 숨긴 것들, 그리고 오장미 이름이 지워져 있던 수첩의 원본. 이강혁은 양금순이 금고 동선을 안다는 걸 알고 있었고, 양금순은 마대창의 명령으로 서류 정리를 하는 척하며 금고 주변을 오갈 수 있었습니다. 둘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집니다. 양금순은 속으로 생각했죠. 이 기회면 내 인생도 탈출할 수 있다. 그날 밤 양금순은 늘 하던 것처럼 뚱한 얼굴로 청소를 하다가 최화영 방 근처에서 잠깐 멈춥니다. 최화영이 외출한 타이밍, 이강혁이 경호를 다른 쪽으로 돌린 타이밍, 그리고 마대창이 감찰팀을 움직이기 시작한 타이밍. 모든 게 딱 맞았습니다. 양금수는 열쇠 위치를 꺼내 금고를 열어보는데요. 그 안에서 오래된 휴대전화와 수첩, 그리고 작은 USB 하나가 나옵니다. 양금수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걸 손댔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다. 하지만 양금수는 더 이상 맞고 사는 인생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어요. 양금수는 이강혁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꺼냈다. 지금 가져가. 이강혁은 답장을 짧게 보냈습니다. 그대로 두고 나와요. 움직이면 흔적 남습니다. 양금수는 숨을 삼키고 물건을 원래대로 넣은 뒤 손잡이 지문까지 닫고 나옵니다. 평생 억척스럽게 일만 하던 사람이 처음으로 스릴을 느끼는 순간이었어요. 나도 살 수 있겠는데? 다음 날 아침 최화영은 오장미 처리 지시를 확정합니다. 이강혁은 사람들을 움직였고 드러나지 않는 외부 손을 쓰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강백호가 더 빠르게 움직입니다. 강백호는 돈 흐름의 중간 브로커를 잡아 소환 일정을 앞당겼고 거기서 이강혁 이름이 흘러나올 조짐을 만들었습니다. 강백호는 마서린에게도 말했습니다. 서린 씨,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최화영은 조급해졌어요. 마서린은 차갑게 대답했어요. 그래서 더 빨리 끝내야죠. 할아버지 쪽도 내부 감사도 증언도 같이 가야 해요. 오장미는 그 말을 듣고 씁쓸하게 웃습니다. 나 같은 서민이 재벌의 판을 움직이려면 이렇게 많은 사람의 선택이 필요하구나. 그런데 오장미는 포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장미는 강철 멘탈이잖아요. 오장미는 오히려 마음을 더 세게 먹습니다. 그럼 내가 미끼가 될게. 강백호는 깜짝 놀라 말렸지만 오장미는 현실을 봤습니다. 최화영이 나만 찾느라 정신 없으면 숙희 엄마는 덜 위험해져요. 오장미는 엄마를 지키기 위해 자기 몸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었고 이미 트럭 앞에서 그걸 보여줬죠. 그런데 여기서 정숙희가 또 한 번 판을 흔듭니다. 정숙희는 마서린을 꼭 안아주던 감정을 잊지 못했습니다. 정숙희는 오장미가 곁에 없으니 불안해했고 불안하면 과거 기억의 냄새가 올라옵니다. 정숙희는 반찬 가게에서 콩나물을 다듬다 말고 갑자기 중얼거립니다. 토끼 숨겨야 해. 토끼 뺏긴다. 오태숙은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정숙희의 말은 아이 말 같지만 이상하게 구체적인 공포가 담겨 있거든요. 오태숙은 연보라를 꼭 안고 말합니다. 보라야, 오늘은 밖에 나가지 마.
연보라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어요. 왜요? 엄마 무서워요. 오태숙은 억지로 웃으며 답합니다. 그냥 엄마가 조심하자고. 오태평은 그 와중에도 내가 뭔가 해야 한다는 마음이 커져서 강백호에게 도움을 주려다 또 허둥댑니다. 하지만 이번엔 허당이 허당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오태평이 우연히 들은 말 하나가 결정적 단서가 됩니다. 트럭 운전자를 관리하는 브로커가 실장님이 이번엔 급해라고 말하는 걸 들은 겁니다. 오태평은 정확히 몰라도 실장이라는 단어를 기억해 강백호에게 전달합니다. 강백호는 그 단어 하나로 연결을 더 확신합니다. 이강혁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크게 터질 클라이맥스가 남았는데요. 강남봉의 증언이 공식 접수되기 직전 최화영이 마지막으로 어떤 수를 쓰느냐입니다. 최화영은 돈으로 막을 수 없는 단계라는 걸 알고 사람을 무너뜨리는 수를 택하려 합니다. 그 표적은 한영자일 가능성이 큽니다. 강남봉의 양심을 다시 접게 만들려면 가족이 흔들려야 하니까요. 한영자는 그걸 직감했습니다. 한영자는 강백호에게 말합니다. 백호야, 엄마도 같이 갈게. 너 혼자 싸우게 두지 않아. 강백호는 반대했지만 한영자는 단단했습니다. 나는 너희 엄마야. 너희 지킬 권리 있어. 강준호도 그 말을 듣고 조용히 일어납니다. 나도 간다. 강준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결심이 있었습니다. 강준호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움직이고 동시에 오장미를 지키기 위해 움직이게 되는 거죠. 철벽남이 스스로 철벽을 걷어내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강남봉 휴대폰이 울립니다. 발신자 미상. 강남봉이 받자 낮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교수님 선택하세요. 강남봉의 얼굴이 굳습니다. 목소리는 이강혁이었어요. 강남봉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이 실장 너 지금 무슨 짓을? 이강혁은 짧게 답합니다. 증거가 움직입니다. 오늘 밤 금고가 비게 될 겁니다. 이 전화 한 통이 의미하는 건 단순합니다. 이강혁이 최화영의 손에서 증거를 빼내거나 최소한 빼낼 준비를 했다는 것, 즉 충성의 균열이 시작됐다는 뜻입니다. 최화영은 아직 그걸 모릅니다. 하지만 최화영은 곧 알게 되겠죠. 금고를 열어보는 순간 자신이 가장 믿었던 사람이 자신을 배신할 수도 있다는 공포를요. 여러분, 지금까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오장미는 트럭을 몸으로 막아 마서린을 살렸고 그 대가로 몸이 망가졌지만 마음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마서린은 정숙희의 품에서 처음 엄마를 느꼈고 그 감정이 최화영을 향한 공포와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강백호는 오장미를 숨기며 동시에 트럭 사건의 돈줄과 증언을 묶어 최화영을 법으로 끌어내리려 합니다. 강남봉은 한영자 앞에서 무너졌고 마침내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염산월은 정보를 거래로 바꾸려 하고 진홍주는 사랑과 질투 사이에서 흔들리지만 아직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마대창은 재검사만 기다리지 않고 내부 감찰을 준비하고 양금수는 금고의 열쇠를 쥔 사람으로 인생 역전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강혁은 충성과 생존 사이에서 결국 증거 이동이라는 위험한 선택을 하려는 겁니다. 이제 다음 회에서 가장 무서운 질문은 이거예요. 최화영은 오장미를 정말 처리하려 들까요? 아니면 강남봉의 증언을 먼저 꺾으려 들까요? 이강혁의 배신은 진짜일까요? 아니면 더 큰 함정일까요? 진홍주는 끝까지 침묵할까요? 아니면 염산월에게 꺾일까요? 그리고 정숙희가 반복해서 말하는 토끼 숨겨야 해는 단순 불안일까요? 아니면 과거의 결정적 기억이 깨어나는 신호일까요? 다음 전개는 한 사람의 양심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양심이 동시에 고개를 드는 순간으로 갑니다. 그 순간 최화영의 30년 거짓말은 진짜로 무너지기 시작할 겁니다.